안녕하세요. 구도를 좀 이렇게 특이하게 잡아봤는데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요렇게 하고 말하면 되겠다. 딱 가려지네. 좋아요. 오늘 저는 외출을 마치고 집에 왔고요. 3월 1일, 오늘 3월 1일인데 올리브영 세일을 하더라고요.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한참 구경하면서 필요한 걸 좀 사왔거든요. 하나 보여드리려고. 저는 일단 립밤 하나 샀어요. 립밤. 이게 바를 수 있는 요 립밤을 샀는데 엄청 괜찮은 바세린 거니까 요거 립밤 귀여운 거 하나 샀고, 세럼이 다 떨어져가지고 톤업 세럼 하나 사고, 그러면서 지금 룰루랄라 집에 왔습니다. 집에서 안 쓰던 안경을 한번 꺼내 써봤어요. 약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비춰지니까 안경 쓰면 또 조만간 안경점에 가서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안경을 하나 살까 봐요. 안경테는 있어서 그거를 렌즈에다가 끼워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자꾸 요즘에 보고 쓰고 이러다 보니까 노트북도 옛날보다 훨씬 자주 보고, 그래서 눈이 부쩍 피곤하거든요. 눈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오늘 낮에 좀 돌아다녔는데 날씨가 어두컴컴하고 흐리더라고요. 좀 추웠어요. 이러다 감기 걸리기 진짜 쉬운데. 짠. 오, 잘 보여. 좋아. 지금 읽고 있는 고기능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켰는데, 나 이 구도 좀 바꿔야 되겠다. 죄송해요. 구도가 너무, 밖에 이동할 때는 이 커버를 들고 다녀요. 여기 커버 이거 예스24에서 제로퍼제로.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누워서도 책 읽고 엎드려서 책 읽고 네, 그래서 이거를 항상 나갈 때는 들고 다니는데, 이게 쓸수록 좋은 점이 이게 되게 깊어가지고 그 어떤 옷을 입어도 여기에 확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아요. 단점은 약간 여기에 지퍼나 주머니 하나 있으면 좋겠다. 컬러 인덱스, 메모지 이런 것들을 요 사이에다 이렇게 좀 끼워 놓고, 또 이렇게 볼펜 하나 정도 끼워 놓을 수 있는 그런 북커버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혹시 쓰는 북커버 중에 괜찮은 거 있으신가요? 저한테 추천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어떤 독서템들을 쓰나도 되게 궁금해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제가 2월 24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첫 책 읽기 시작. 동료들에게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툭 꺼내두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잘 아는 동료분이 저한테 우울해서 그게 쭉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도 나는 그렇게 심한 우울증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읽어가고 있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데, 지금까지 읽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고기능 우울증이지 않은가. 네. 왜냐하면 고기능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주 특징이 본인이 우울증이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는 가지고 있지만 제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사람마다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말은 사실 예전부터 전문가들이 이미 겪고 있거나 알고 있는 증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히 의사 직업 있잖아요. 의사 직업은 고등학교 때부터 의대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남들보다 더 오래 일하고 타인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필요는 무시하고 행복은 나중으로 미루도록 훈련받는 분야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울증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라고 해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우울해서. 근데 고기능 우울증은 좀 특이한 게 겉으로는 매우 성공적으로 보이고 가정도 잘 꾸려나가며
슬퍼도 슬픔에 압도되지 않은 채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실제로 이 용어는 자신이 전혀 우울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이 우울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설령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어도 어떻게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네. 번아웃과 우울증 같은 증상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대부분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분이 실제 전문의잖아요. 정신과 전문의거든요. 이분도. 정신건강과 트라우마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정신과 전문의이자 연구자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 고백도 해요. 자기가 이 책을 쓰지 않았다면 나는 내면의 공허함을 덮기 위해 지금껏 해오던 노력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라 여기며 어쩌면 더 많은 일을 찾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몰아붙였을 것이다. 네. 본인의 경험까지 곁들여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더 또 신뢰가 가더라고요. 사실 또 느낀 게 여기 또 이제 넘기다 보면 이분이 그 트라우마 관련 연구가이기도 하니까 이제 여기에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트라우마를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연구를 통해 고기능 우울증의 대부분은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면서 이 고기능 우울증에는 두 가지 뚜렷한 증상이 동반된대요. 바로 무쾌감증과 마조히즘. 저는 되게 생소하거든요, 이 말들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왜 우울증과 지금 연관이 돼 있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런 독자의 마음을 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무쾌감증은 삶에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잃게 돼 늘 무기력하거나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상태이고요. 마조히즘은 타인을 지나치게 기쁘게 해주려 하거나 자기희생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으로 불균형한 인간관계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용어들이 다소 어렵고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하겠다. 이 두 증상은 고기능 우울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자 치유의 열쇠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모를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은 무쾌감증과 관련해서 저는 되게 집착하리만큼 기쁨이란 기분에 좀 그 의도를 갖고 살고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히려 더 기뻐할 것들을 더 찾으려고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저는 무쾌감증은 아니에요. 다 느끼거든요. 오히려 감각하는 걸 되게 즐기는 편이죠. 감각으로 와닿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이거를 읽으면서 극단적으로 무쾌감증이 될 수도 있고 극단적인 어떤 한 감정에 너무 몰입하는 것도 문제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소소한 기쁨이나 행복에 내가 집착하는 이 모습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약간 기뻐야 된다는 강박. 어떻게든 내가 행복할 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그 강박이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뭐 마조히즘과 관련해서는 글쎄 아직은 어려운 개념이 아직은 갸우뚱스럽다. 그래서 이 작가 이제 이분이 고백을 해요.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핵심 신념을 붙잡고 있었다. 실수를 하면 더 이상 가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저는 여기서도 또 약간 이렇게 좀 공감됐어요. 내가 완벽해야 된다고 느끼는 것. 어떤 나의 위치나 나의 책임감, 다른 사람의 시선, 또 항상 뭔가 순종적이어야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나를 좀 붙잡았나?
저도 사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거든요.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내가 저 사람 말을 듣지 않거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날 좀 미워하고 날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순종적으로 자랐고 어, 불편한 상황에서 내가 불편한 걸 택하는 그렇게 좀 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읽으면서 이제 제 안에 뭔가가 자꾸 툭툭 건드려지는 거예요, 지금.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 더 나아가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 트라우마 한다고 이게 뭐 엄청난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도 사실 있잖아요. 심각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그런 트라우마 안에도 큰 트라우마와 작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고기능 우울증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내가 겪은 게 트라우마라고 인식이 되면 그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면 고기능 우울증을 앓는 이들은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정서적 고통을 생산성으로 전환한다. 그들은 병적일 정도로 생산적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드러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만족스럽고 강인하며 모든 것이 잘 정돈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노력과 높은 성취를 통해 트라우마를 떨쳐내려 애쓰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어, 저 여기서 약간 읽다가 되게 이 부분에서 오래 머물렀거든요. 음, 음. 저 이렇게 병적일 정도로 생산적이다. 이 말을 듣고 제가 항상 또 그 얘기했잖아요. 어, 이하나 너는 하루가 다르게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 왜 그렇게 뭘 그렇게 많이 해? 넌 어떻게 하루에 그 많은 일을 다 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참 많거든요. 이게 어쩌면 어, 내가 나의 아픔이나 뭐 나의 우울에 집중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미친 듯이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든 시간이 가고 어떻게든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것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항상 즐겁게 무슨 일을 하는 것 같고 항상 바빠 보이고 강인하고 뭐든지 막 척척척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솔직히 뭐 어떤 때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기도 해요. 그걸로 뿌듯함을 느끼면서 그래 그래 나 이렇게 사는 거 잘하고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균형점이 아슬아슬한 것 같네요. 어렵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읽었고 고기능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축복이자 저주가 될 수 있는 초능력을 하나쯤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타인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배려심을 지니고 있지만 그로 인해 결국 남을 챙기느라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쉽다.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을 참아내는 힘이 남달라 매우 힘든 상황도 견뎌내지만 그 때문에 자신을 너무 자주 위험에 내몰기도 한다. 또는 지나치게 강한 인내심 탓에 즐거움을 계속 미루거나 심지어 아예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이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삶을 확대경 아래 놓고 자신만의 특별한 점이 뭔지 그리고 그 강점이 지나쳐 자기 희생이나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으로 변질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탐구해보자. 음.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을 쯤에는 당신의 초능력을 희생이 아니라 행복과 웰빙을 높이는 가치 있는 행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부가 마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 희생이라 혹시 자신의 즐거움을 미루고 있나요?
쉽게 포기하나요? 잠깐 멈추어 자신을 바라봐야 할 시간이에요. 늘 다른 이들을 앞자리에 두는 사람. 음, 이렇게 어,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참아내는 힘이 남다르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할 정도로 남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혹시 그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되게 지쳐있지 않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우울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그렇게 아프고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음. 너무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먼저 두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어릴 적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아팠고, 뭐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고. 그런데 또 그거에 비춰보면 저는 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이제 연습이 된 것도 있고, 언제까지 뭐 다 양보하고 다 내가 참아내고 할 수 없고, 너무 참아내는 상황이 되니까 또 막 확, 이게 막 반대 심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저도 심각한 우울증의 그 심연에 들어가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도 비교적 최근부터 저의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휴식을 그냥 취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엔 약간 집착해서 뭔가를 막 한 적도 있었어요. 막 제가 취미 생활에 좀 집착하긴 했거든요. 무조건 몇 개씩 해야 되고. 근데 약간 그거는 놓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많이 그런 감정들이 좀 풀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작은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버스 안에서 인덱스에다 적어놨거든요. 여기에다 뭐라고 했나? 글을 읽어내려 가다가 자꾸만 마음 어딘가가 쿡 찔리는 기분이 들고 있다. 내 마음과 마주하는 일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긴 읽는데 굉장히 천천히 느린 속도로 읽고 있고요. 이걸 읽으면서 되게 다른 사람들과 이 내용을 많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 그래서 읽으면서 좋은 내용들을 틈틈이 공유하면서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울한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제일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인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니까 나를 한 번쯤은 멈춰서 돌봐야 된다. 그래야 그 힘으로 다른 사람도 돕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도 내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너무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누구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혹은 제가 고른 이 책을 통해서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 또 다음에 올게요.